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6년도 15회차 기출차례 강의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 시험 두 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15회차고요. 다음이 14회겠죠. 14회 2016년도는 두 번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다가 이런 분 계실 겁니다. 교수님 저번에 이거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례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저번에 했잖아요. 똑같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질문 안 해도 됩니다. 카페 보면 저번에 했는데 이게 똑같은 건 또 나왔네요. 연도가 틀리니까 나왔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 다 비스무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요 정도만 보고 시험 봐도 면접 시험 봐도 합격입니다. 왜? 계속 반복적인 내용들을 우리 그동안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더 가면 사실은 식상해요. 아유, 맨날 그 내용이고 이제 다 아는데 뭘까? 이런 마음도 들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면접의 불안이 사라졌을 겁니다. 면접 불안하지 않아. 면접 감 잡았어. 맨날 뭐 나오는 거 그 질문이네. 뭐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카페에도 그런 질문이 가끔 올라오기도 하고 인터넷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뭘 어떻게 준비해요? 청진모 카페에서 교재 사서 강의 들으면 소파에 누워서도 다 합격인데 근데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요. 꼭 책은 사놔야 하나요?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보의 부족이에요. 정보의 부족. 참 이게 좀 안타까워요. 반면에 뒤집어요. 통찰력, 아하 이론은 뒤집는 거거든요. 양면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뒤집어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준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감 다 잡았잖아요. 처음에는 막막하다가 이제 어떻게 면접을 물어보고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고 어떤 시스템으로 물어보고 어떻게 답변하면 되겠다. 이제 감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뭘 준비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안타까울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냥 이런 거 있어요. 면접을 꼭 준비해? 그냥 가서 또박또박 자신감 있게 우렁차게 대답하면 되겠지. 이런 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10%에서 15%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떨어져 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떨어져 주니까 여러분들은 고마운 거죠. 왜? 이분들이 떨어지니까. 이분들은 뭔지 모르지만 그냥 씩씩하게 자신감 있게 또박또박 웅변대회처럼 준비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웅변대회도 아닌데 웅변대회라고 생각하고 그래 말을 또박또박 해야지 안 떨고 이런 분들이 떨어져 주니까 여러분들은 100% 붙는 겁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청진모 카페 오면 그분들은 구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내용들 다 파악하니까요. 참고적으로 제 얘기를 드리면 뭐 했나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도 많이 하니까 했나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했으면 또 다시 들어와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기아산업, 옛날에 기아 자동차죠. 거기에 최종 면접, 임원 면접까지 들어갔어요. 5차에 걸쳐서 들어가서 최종 면접 2명까지 임원 면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2명이면 한 명을 뽑든지 아니면 다 합격시켜 주거든요. 저 떨어졌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붙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 참 그분한테 미안 얘기지만 그분 지금 기아 임원하고 있어요. 그분한테 미안 얘기지만 그분 지금 딱 봐도 외모가 좀 나하고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교만한 거죠. 목소리도 중얼중얼해요. 안녕하세요. 예, 면접 보러 왔어요. 예. 쟤보다 내가 난 것 같은데? 발음도 시원찮아요. 예, 시골서 올라오는데 서울 복잡해요. 서울 화려하지 않습니까? 복잡해요. 공기도 나쁘고요. 그래요? 면접은 내가 붙겠는데 딱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면접을 질문했습니다. 본인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어쩌고저쩌고 그럴 때
김덕기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막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마찬가지예요. 저는 시골서 올라왔는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기회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전 세계 국제 클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막 어쩌고 했습니다. 저는 100% 제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딱 한 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노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 또 노사 관계란 노동자와 사업자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회사는 노동자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 상생의 마음을 가지면 아주 아름다운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노사관계, 노동자 나쁜 사람들이에요. 회사에서 취업시켜주고 돈도 주는데 왜 회사를 방해해요? 쓸데없이 데모하고 생산에 차질 주고 그런 노동조합은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원들 월급이 활짝 피는 거예요. 저는 저 새끼 하는 꼴을 보니까 저거 분명히 노조위원장감이네. 저거 100% 노조 가입해. 근데 그때 당시에 기아자동차, 자동차 산업이 노조가 가장 문제거든요. 뉴스에도 막 노동조합 막 맨날 나오고 투쟁하고 데모하고. 그러니까 임원 그 면접관들은 저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게 포인트예요. 포인트가. 근데 저는 가입할 놈이에요. 얘는 노동조합을 굉장히 씹어대니까 안 하려면 얘 뽑은 거 얘. 내가 아무리 대답을 잘해도 포인트 내가 삔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이거보다는 필요한 거. 마찬가지죠. 우리도 상담사. 저 사람이 상담사의 자질이 있는지 상담사의 공감 능력이 있는지 상담사로서 객관성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이 사람 지금 임원하고 있습니다. 제 사례를 보면 면접은 면접관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면 좋은 거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들 정신 나갔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디 술 먹고 담배 피고 지랄합니까? 이런 청소년들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깜빵 보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청소년들을 한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사로서 역할을 해야죠. 어디 싸움질할 그것들 학폭 이것들 내가 가만 안 두면 안 돼요. 무슨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깜빵 보내면 됩니다. 깜빵 보내서 1년 동안 빡빡 끼게 되면 정신 차립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대답을 하는 게 포인트다. 제 경험담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대답을 잘하고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 하더라도 저는 면접관이 물어보는 답에 삔따가 어긋난 거예요. 이 사람이 벌벌 떨고 목소리가 작고 비록 멍청해 보여도 회사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누구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면접을 떨어지겠죠. 이렇게 옛날에 저처럼 뭐 자신 있게 대답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알 바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금 시험 봐도 면접 합격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즐기십시오. 여유 있게. 사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2016년도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친구 관계입니다. 뭐 친구 관계 맨날 글자만 좀 틀리지 내용은 똑같아요. 중학교 2학년인 어느 여학생의 이메일 상담이다. 이메일 상담인데 오타가 좀 있지만 뭐 오타 상관없습니다. 모르는 뭐 6명 중 친구 B를 갑자기 한 명이 친구 B를 괴롭힌다 이거예요. 근데 나와 다른 친구들 뭐 이런 거 나와 다른 친구들은 걔하고 놀지 마라 이거예요. 무시해서 압박한다. 그러니까 B라는 친구가 있는데 리더 A가 C, D 이런 친구들 때 너 얘랑 놀지 마. 이런 니들 얘랑 놀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상황인데 나는 여기 있다 이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B에게 신부를 시키고 돈을 삥 뜯어갖고 군것질을 한다. 이런 겁니다. 알고 보니 리더 역할하는 그 친구 A는 행실이 좋잖아요. A가 그렇죠. 뭐 개또라이 기질이 있다 이거죠. 그럼 사실은
이런 친구 집단에 안 들어가는 게 정답이에요. 얘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B도. 왜 얘네들하고 어울려요? 친구는 간단해. 제가 청소년 상담해보면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에 어떻게든 어울려 흡수되는 사람은 그 무리에 뭔가 좋은 거예요. 뭔가 좋은 거예요. 그럼 그 무리에 나오는 게 좋은 거죠. 얘들이 조폭 활동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친구 괴롭히고 비행한다. 근데 그 부분에 하나가 내가 들어가 있다. 나도 뭔가 좋으니까 여기 흡수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정상인데 안 나오면서 해결을 하려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자체가 또라이입니다 라고 하면 또 면접관은 싫어하겠죠. 상담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회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나머지 친구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즐기는 것 같아. 근데 저는 뭔가 이런 부류에 있으면서 찝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피해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기 싫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데 이건 회피죠. 회피. 학교도 가기 싫을 때 이것도 회피죠. 이런 경우에 새로운 학교로 전학 아무런 문제가 없게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사례가 나온 겁니다. 기본 포인트는 회피예요. 사실은 여기 얘들하고 안 놀고 친정한 친구를 새로 사귀어서 뭐 건강한 학교 생활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상기 사례에서 상담을 신청한 학생의 인지적 왜곡은 어떤 건가요? 인지적 왜곡, 대가리가 왜 왜곡되는지. 전학을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회피가 문제다. 옳은 일을 하면 자신도 왕따가 될 것이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현실을 회피하는 뭐 같은 맥락이죠. 이런 것들을 대답하면 돼요. 인지적 왜곡. 현실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꾸 전학을 간다. 이제 본질을 왜곡해서 회피하고 싶은 말이 문제다. 그 집단에 있으면서 그 집단에서 못 나오고 그 집단에 어울리면서 괴로워하는 이런 마음이 문제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유사 질문은 상기 사례에서 내담자가 보이는 방어 기제는 뭐냐? 뭐 회피죠. 억압. 자신의 왕따 당할까 봐 감정 표현을 못하고 억압하면서 느끼는 거다. 뭐 이런 거. 이건 뭐 유사 질문이니까 안 봐도 됩니다. 그냥 혹시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대변하는 거지. 뭐 이건 안 봐도 되고요. 이건 유사 질문 기출이 아니니까요. 이 사례 보면 맨 기출에서 나와요. 그러면 사례지 만들 때 본인이 못 만들어요. 면접관이. 만들 시간도 없고 그냥 기출 나왔던 거 쭉 사례보고 여기서 뽑을까? 저기서 뽑을까? 똑같이 내기 뭐하니까 글자만 조금 바꿀까? 사람 이름만 바꿀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보면 이게 사례지예요. 사례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지금 사실은 지금 면접 봐도 합격입니다. 강의도 더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뭐 책은 떼야 되니까 하는 거죠. 이 사례를 현실주의 상담 이론으로 개입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은 전국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떨어지지만 현실주의 뭐예요? WTEP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이거 갖고 또 3R 그래서 3R이 뭐예요? 책임성 또 현실성 또 옳고 그름 판단성 이게 3R이잖아요. 요걸로 풀든지 WTB want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진짜 doing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evaluation 평가를 어떻게 하고 플랜 새로운 계획을 어떻게 짜냐. 근데 이제 면접을 잘난 척 하려고 하면 want and doing evaluation and plan 막 이렇게 하면 또 재수가 없습니다. 뭐 현실주의 글래스와 우벌딩이 있는데 글래스의 우벌딩이 1937년도에 연구가 일어났어. doing want에서 evaluation plan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아주 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가면 먼저 자신이 행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지한다. 책임.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욕구,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욕구 나오죠.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방해되는지 평가다. 행동과 평가. 그래서 새로운 부정한 행동, 긍정적인 것으로 행동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한다. 이러면 아름답죠. 그래서 요거는 상담 이론에서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꼭 외우십시오. 3R 영어 외우지 말고 내 인생에 책임을 지자.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건 직시예요. 현실주의의 포인트는 직시예요. Here and now. 지금을 직시하라 이런 겁니다. 이메일의 주인공으로서 아이메시지로 가해자인 리더에게 이야기해봐라. 리더, 나는 내가 그 피해자를 괴롭힐 때나 마음이 너무 아프다. 또 네가 그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 먹을 때 분노가 느끼며 내가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면서 죄책감이 사로잡는다. 아이메시지예요. 난 네가 나에게 그런 나쁜 마음 할까 봐 겁이 난다. 네가 나한테도 왕따시킬까 겁이 난다. 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 네가 나에게 하듯이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절대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은 이렇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웃기고 있네 이 미친 뭐 이러면 나는 이제 너하고 같이 못 올 것 같아라고 해서 현실로 해야죠. 상담자로서 어려움을 느끼게 된 내담자의 유형은 이건 뭐 객관적 이런 거 많이 나왔죠. 이거는 사례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내담자의 유형 그래서 뭐 분노를 많이 유발시킨다든지 또 맞잖아요. 너무 장황하게 자기 고집이 센다든지 또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적대적 행동을 한다든지 냉수적 비난한다든지 거짓말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상담자로서 어려움을 평생 한 번도 상담 안 해봤는데요? 이러면 안 되겠죠. 진짜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친구 상담이나 어떻게 평생 살면서 상담을 안 해요. 친구나 여러 가지 뭐 주변 상담을 할 때 너무 이기적인 자기 마음만 주장하는 이런 상담 사례가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친구도 없고요. 상담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요. 부탁도 안 해보고요. 그런 건 민폐라고 생각해요. 지 인생 지가 살아야죠. 라고 하면 탈락해요. 이 학생을 상담한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맨 먼저 관진목 개평, 관계 형성, 항상 공감해요. 내 남자의 정서,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무능감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준다. 충분히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이 최선책인가요? 현실적인 것을 물어보고 또 죄책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 친구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직시하고 뭐 이런해서 이건 말장난이니까요. 현실주의가 똑같죠. 그래서 WDEP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현실성. 내담자가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고 또 현실성 있게 살 수 있도록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주의 이론을 갖고 접근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든지. 또 인지적 치료, 인지적 오류. 그래서 본인 스스로 선택적 추정화, 자의적 해석, 흑백 논리 이런 양가 감정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심리 상담이나 또는 교육 관계에 대해서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뭐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똑같아요. 대부분 인지의 문제잖아요. 아니면 인지정서 행동, 합리정서 행동 이론을 통해서 비합리적 신념을 이 학생이 갖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A, B, C, D, E, F로. 그리고 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인지삼재, 그래서 부정적 생각, 또 염세주의적 생각 이런 또 비관적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또 인간은 누구나 완벽해야 돼. 사랑받아야 돼. 세상은 공평해야 돼. 이런 인지적 오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되겠고요. 주저리 있는 걸로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 중독. 또 나왔죠. 맨 게임. 청소년들은 보면 문제 똑같아요.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뭐 인터넷 중독, 교육관계, 학업 문제, 진로 상담 맨날 똑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감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거죠. 김구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절대 스마트폰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가지고 카톡을 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이런 내용 받지 않습니까? 항상 엄마로부터 항상 주의를 받지만 잘 고치지 않는다. 엄마로부터 주의를 받지만 잘 고치지 않는다. 이거는 엄마가 실질적으로 나무라 교육을 안 시키고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너 밥 먹을 때 핸드폰 놓고 와. 이게 교육의 잘못이죠. 아침 식사를 할 때도 핸드폰 게임하다 보니 아침 식사할 때 핸드폰 보면서 식사하고 엄마가 내비두면 되겠습니까? 지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의 부모 자식 관계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삑사리가. 학교에도 핸드폰을 거둬 담임 교사가 보관하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오지 않겠다고 거짓말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모두의 마블의 게임 탈인 이런 애일수록 이제 게임 탈인 달인이 되면 친구들한테 잘못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거죠. 결국은 이 학생도 뭐냐 문제가 자기 효능감 부족해요. 부모로부터 칭찬도 못 받고 무시당하고 근데 학교 가니까 게임에서는 영웅 대접받아. 그러니까 그 게임에 중독되면서 이런 상황이다. 뭐 사례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 효능감. 그럼 여기서는 부모 자녀의 교육관 이 문제가 되겠고 여기서는 게임을 하게 되는 원인들. 원인이 뭐예요? 자기 효능감. 결국은 열등감이 많은 애들이죠. 자존감도 없고 이런 문제다 이거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쭉 나옵니다. 이런 김구이 걱정해서 엄마가 상담을 제의했지만 김구는 게임 아이템을 사주면 상담을 받겠다고 이야기한다. 이건 아이템을 얻고 싶은 거죠.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제 강제로 오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떠냐 이거야.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회사 일에 바빠서 엄마는 바쁘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또 혼자 키니까 게임하고 내비두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엄마는 또 힘드니까 투명인간 취급하고 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질만 하니까 자존감도 없고 이런데 게임할 때만 친구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들러 개인주의의 열등감을 갖고 상담을 해서 칭찬하게 격려 적시성 이런 거 갖고 또 풀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빨리 상황을 인지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는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지를 받고 빨리 어떤 상황이구나, 어떤 문제가 있구나, 어떤 기법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빨리 여러분들이 정리한 다음에 답변을 하면 됩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1번은 항상 그래요. 엉뚱한 거 물어봐요. 청소년 상담사로서 자신의 보완해야 할 점은 뭐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럼 뭐 저는 냉정한 말을 못해요. 냉정한 사랑도 있어요. 냉정한 사랑. 이건 중독 치료할 때 쓰는 거예요. 냉정한. 그러니까 사랑. 폐암 걸린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으로 폐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담배를 많이 피워서 알코올 중독에다가. 근데 나 지금 술 한 잔만 줘. 담배 피고 싶어. 냉정한 사랑. 술 안 돼. 담배 안 돼. 이렇게 끊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냉정한 사랑. 근데 담배 피고 싶어. 알았어. 펴. 술 먹고 싶어. 여기 있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괴롭히는 거죠. 이걸 냉정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상담사는 어느 순간 냉정도 필요해요. 끊을 때는 끊고 냉정하게 여기까지 상담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연락하면 안 됩니다. 이제 혼자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못하거든요. 거절할 수 있는 거, 노할 수 있는 거. 다음에 또 만나줘요. 만나줘요, 선생님. 만나줄까? 이리 봐요. 그럼 상담 아니에요. 안 돼. 여기까지는 이제 상담은 다 끝나고 이제 본인이 노력해야 돼. 라고 끊어야죠. 그래서 나는 평소에 냉정한 사랑, 직면이 약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직면을 통해서 사리를 분별하는 냉철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 되겠죠. 항상 보완해야 할 점은 일단 나쁜 거를 단점을 얘기하고 단점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단점을 위해서 지금 현재 뭘 노력하고 있냐. 저는 사실은 좀 냉정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상담에 공감이 꼭 필요해서 공감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공감이 많이 가는 영화 같은 거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많이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완. 어떤 영화를 보고 있죠? 그러면 뭐 생각나는 대로 러브스토리에 사랑하는 장면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러브스토리, Don't bear a reason, 눈이 내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감동이 일어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겠죠. 내 남자의 핸드폰 과다 사용의 강화 요인은 핸드폰을 왜 많이 사용하나 이거예요. 그럼 첫째, 인정받는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 때문에 그렇다. 친구들이 영웅시하니까 이런 자기 효능감을 거기서 느껴서 그렇다. 그래서 또 어머님이 핸드폰 게임 이용 시간의 관리와 통제 부재 때문에 그렇다. 방치된 방과 후의 생활, 핸드폰 게임의 매력, 영웅 심리 이런 것 때문에 강화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답의 제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걸 외워서 학원만 다니면 그 외의 시간에, 학원만 다니면 그 외의 시간에, 학원만 다니면 그 외의 시간에 착 이런 거 글자 외우면 안 돼요. 아, 이런 식의 포인트를 갖고 주저리 그냥 비빔밥처럼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면 되겠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없다면 친구를 사귈 수 없다는 내담자의 말에 직면을 해보세요. 직면을 하면 뭐 게임에서 만나는 친구와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친구는 요건으로서는 부적과 점이 많으니까 학교 생활에서 학창 시절에 현실 속에서 친구 관계가 진정한 친구 사이란다라고 직면을 해야겠죠. 또 게임에서 만난 친구는 일회용이다. 게임이 끝나면 만날 수 없는 그냥 가상의 친구니까 친구가 아니라 그냥 뭐 교류의 대상이다. 뭐 이렇게 직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직면을 해보셨는데 게임을 못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건 공감이죠. 이 공감을 대답하면 안 되겠죠. 직면은 그냥 나쁜 말 하면 돼요. 부모님이 게임을 그렇게 싫어하고 학교 생활에 지장도 주는 게임을 그렇게 해야겠니? 이건 게임 중독이란다. 빨리 이거는 벗어나야 될 일이야. 라고 현실을 알려주는 것도 직면이겠죠. 이건 센 직면이죠. 어머니를 상담한다면 그 내용은 어때요? 어머니로서 일단 내담자에게 관심과 애정, 관심목회병 첫 출발은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아서 게임을 통해서 인정받으러 간다. 그래서 엄마가 더 사랑과 애정으로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두 번째,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시간과 또 건강한 지적이 필요하다. 잔소리가 아니라 지적과 필요하다. 여기서 살을 붙인다면 우리가 배웠던 애정,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권위주의적과 권위주의적은 갑질이죠. 뭐 하지 마라 명령하지 말고 권위 있게 따뜻한 마음으로 자식이 어떻게 올바르게 해야 되는지 권위를 갖고 대해야 된다. 권위를 가지려면 잔소리보다는 정말 진정한 직면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죠. 뭐 이런 내용들 쭉 교내에서 활동에 참여하고 엄마랑 여행도 다니고 엄마랑 요리도 하고 그래서 관심을 좀 따뜻한 감정으로 현실 세계로 끄집어 내겠다. 게임 속에 있는 가상생활에서 현실적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소확행 엄마랑 하면서 여행도 하고 낚시도 하고 또 라면도 끓여 먹으면서 이렇게 감정과 정서를 끌어올리도록. 대부분 이런 애들은요 감정과 정서가 없어요. 감정 수업을 못 해봤어요. 정서 수업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맨 가상생활에서 만족하니까 정서와 감정을 더 배우게 해서 내담자의 풍부한 감정을 끄집어내겠다. 이렇게 하고 엄마가 자식한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달해주겠다.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대답하면 되겠죠. 인터넷 과다 사용 똑같아. 맨날 인터넷 중학교 2학년 최양은 스마트폰에 한시도 또 스마트폰 중독이죠. 맨날 또 아이돌이 나왔고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똑같은 사례 갖고 조금만 말 바꾼 거예요. 답은 맨날 똑같겠죠. 그러니까 지겹죠. 답도 맨날. 최양은 처음에는 듣기 싫었다가 이제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가 가장 인기 있는 존재. 여기도 친구들한테 이제 아이돌 정보를 하고 인터넷에서 뒤지면서 정보가 될 만한 아이돌에서 아이돌 이번에 걔 어떻대 BTS 걔가 어떻대 걔는 걔는 어쩌고 걔 누구는 빨간 바스만 있는데 그럼 그래 갖고 내가 알았어 이렇게 하고 다 헛발질하면서 하는 인 거죠. 이건 문제는 다 자기 효능감이 다 없어서 그래요. 자기 효능감은 뭐예요? 즉 존재감이 되겠죠. 청소년기에 건강한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존재감은 가정, 부모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부모는 방치하지, 공부는 하기 싫지. 그 존재감이 뭐예요? 쌈질 한다든지 그냥 게임에서 1등 한다든지 이런 거죠. 이럴 때 최양은 앞으로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부모님이 압박이 부모님은 계속 푸싱하지. 당장 공부는 하기 싫지. 뭐가 장렬되겠지 생각을 하고 있지. 스마트폰 만지고 있지. 스마트폰에서 또 인터넷 창에서 연예인들 아이돌 얘기하면 또 애들이 와 그러냐 하고 또 존재감 느끼지. 이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막말로 여기서 그냥 연예인 좋아하지만 이제 뭐 연예인 누가 빨간 바스를 입든 파란 바스를 입든 무슨 뭐 이게 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BTS나 이런 연예인들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너무 가면 이게 중독이지, 중독. 자기 인생에 존재감이 없어서 이게 다른 거에 중독되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에 존재감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다니다가 어떤 상황 때문에 명퇴를 당했다. 그러면 이 명퇴를 갖고 내가 새로운 진로, 전화 이복의 길을 잘 됐어. 내가 이번에 새롭게 공부하고 기술을 배워야지. 그래서 이런 사람인데 잘렸어. 존재감 없어. 집에서 맨날 술만 먹고 소리만 질러. 이거 알코올 중독이에요. 담배만 펴. 이거 담배 중독 아니에요. 또 맨 집에서 주식만 해. 주식 중독 아니에요. 자기 존재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으면 그래. 전화위복 오케이. 걸림돌이 내 인생의 디딤돌로 만들 거야. 나 새롭게 공부할 거야. 나 직업 상담사 공부할 거야. 나 청소년 상담사 공부할 거야. 나 임상심리사 공부할 거야. 나 이번에 그 공무원 도전할 거야. 이런 거죠. 오늘 뉴스 보니까 80 먹은 분이 나이 80세에 공무원 공부 준비하더라고요. 비록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얼마나 멋져요. 80세에 공무원 공부하고. 공무원이 되든 안 되든 그 공부하는 자기 개발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 연예인들 좋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안 좋아하는 것도 이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를 넘었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 사용을. 청소년이 인터넷 사용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 사용 못하는 게 바보 천지지. 인터넷이 뭐예요? 안 되죠. 근데 과다 사용이 문제예요. 과다한 중독이라는 거, 중독. 지금까지 살면서 어렸던 일들 이야기하고 상담을 연결시켜 보세요. 뭐 이런 것들은 읽어보면 이제 인문학적인 내용이니까 다 아실 것 같아요.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의 이야기고 상담식으로 발달 특징, 뭐 호르몬의 변화 이것도 몇 번 했죠. 호르몬 변화, 방어 기제가 많다, 정체가 명성의 위기를 맞는다. 뭐 이것도 제가 해설했던 거 이런 거 갖고 이제 말짓기 하면 되겠고요. 글짓기 하면 돼요. 부모 상담할 때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부모 첫째 공감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거에 일단 공감, 관계 형성 그리고 발달적 측면,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한다.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한다. 이런 것들은 조급한 마음에서 학업에 전념할 것을 강요하면 자녀가 조용해서 보편적으로 접근할 건 이거예요. 항상 권위적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필기 공부를 배웠지 않습니까? 회피형, 방임형. 그래서 회피형에도 안 되고 방임도 안 되고 또 정서 집중형도 그렇고 애정형을 갖고 사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걸로 말꼬리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상기 사례를 상담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상담 상태에서 일단 엄마가 같이 오게 된 것을 칭찬한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큰일입니다. 하고 인터넷에서 어머 얘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관심을 보이면서 놀라움을 표현하고 칭찬을 한다. 근데 그걸 너무 열중함으로써 과음을 얻는 거 이런 거에서 정리해 본다. 맨날 똑같아요. 이런 거 갖고 말꼬리 잡아서 얘기하면 되겠다. 상담과 컨설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런 건 좀 공부해요. 이게 실제 문제예요. 상담과 컨설팅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삑사리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간단해요. 컨설팅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줘서 결정을 내려주는 게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보험 컨설팅. 우리 보험회사에는 뭐가 있고 이자는 얼마 나오고 향후 몇 프로 나오고 그래서 보험 들어주세요. 금융 컨설팅. 투자.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서 투자해 주세요. 교육 컨설팅.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능은 A하고 여기서 강남이 많이 하지. 강남에서 교육 컨설팅. 그래서 수능 몇 점이건 가짜로 뭐 만들어갖고 내십시오.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래서 정보를 주어서 목적 달성을 해주는 것은 컨설팅이고 상담은 이건 똑같죠. 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은 똑같아요. 내가 상담자에게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문제 상담, 이해를 증식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스로 아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내담자가 그 문제를 풀어올 수 있도록 스스로 도와주는 건 상담이고, 정보를 제공해서 어떤 목적에 이르도록 결정해 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은, 전달해 주는 것은, 정보 전달은 컨설팅, 상담은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촉진하는 거. 이걸로 말 잡으면 간단해요. 길게 하든 적게 하든. 그럼 만약에 상담과 컨설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까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뭔가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러면 이제 1점이나 2점이에요. 저는 똑같다고 보는데요? 라고 하면 2점, 1점 뭐. 이렇게 물어본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2점이나 뭐 1점이겠죠. 상담은 전문가가 내담자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거고, 컨설팅은 내담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워라. 너 어디서 배웠어? 청진모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남궁양의 상담을 신청하여 상담을 받는다면 어떤 심리검사를 하고, 이건 뭐 심리검사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째, 홀랜드 검사를 통해서 남자의 성격 유형을 파악해보고, 또는 MBTI를 통해서 성격 유형을 파악해보고, 또 MMPI를 통해서 내 남자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봅니다. 또 SCT, 문장 완성 검사를 해서 내 남자가 어떤 심리적 감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몰라드려도 문장 완성 검사나 또는 MMPI를 통해서 내 남자의 심리적 상태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아름다워, 깔끔하네. 오케이, 백김치 통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상기 사례를 두고 상담자라면 어떻게 접근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가족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 개인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 공감, 이해, MMTI 검사, 이건 임상 척도를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우울한 상태인지, 반사회성인지, 이런 거, 또 경조증인지, 이런 거, 히스테리인지, 이런 것들을 또 알아본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중2 여학생이 채팅 상담, 채팅하고, 학교 후배가 있는데 친한 선배들이 무시하고 깔보는 글을 제시해서 이를 본 자신이 책임지고 지도하겠다고 해서 마음 먹고 그 학생을 불러내서 호통치고 머리를 갚아쳤다. 이게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어저께 촬영하네요. 어저께는 이런 있는데 선배를 깔봐서 저기다가 심한 댓글을 썼다. 댓글을 갖고 이제 지어와 갖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럴 때 똑같아요. 얘가 부모한테 얘기해서 부모가 들고 와서 학교 폭력으로 몰고 와서 사과를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 딱 여기서 바뀐 거 이거예요. 댓글로 심한 욕을 하고 후배한테 그랬다. 여기는 걔를 불러내서 쥐어박았다. 이 내용만. 그럼 답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해마다 똑같아요. 문제가. 청소년 상담의 지원하기 동기. 이거 1번은 이 차례에 관계없어요. 지원하기 동기 많이 했잖아요. 어쩌고저쩌고 그렇다. 인지적 오류. 내가 선배를 위해서 나서서 무언가 해야겠다. 총의로. 내가 총대 매야지. 이런 총의로. 이건 나밖에 할 수 없어. 이런 총의로. 세상은 공평해야 돼. 얘는 꼭 징계를 받아야 돼. 이런 인지적 비합리성. 예를 좀 전문적으로 하면 세상은 공정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는 비합리적 신념이 인지적 오류인 것 같다. 그러면 이야, 너 정말 똑똑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자신을 비난한다. 자신을 문제 학생으로 본다. 교사들이 이런 거에 대한 오류가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괴롭다. 공양이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할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해소해야 할 거야. 그러면 피해 학생에 직접 만나 나쁜 일이 없으면 이야기하고 사과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을 지도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한다. 담임 선생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 데 대해서 미안. 선생님도 학폭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끌려다닐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가르쳤어?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도 죄송하게 한다. 이런. 근데 선생님한테 죄송한 게 없는 거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근데 본인한테 해야겠죠. 일정 기간 자신에서 학교 봉사활동한다. 벌써 활동까지 하려면 이런 마음이 안 나겠죠. 친구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행동을 하려는 결심을 하고 이를 실천한다. 어쩌요? 아니면 친구들 이런 건 그냥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뭐 미안하다. 뭐 얘기하는 게 가장 간단해요. 자, 이렇게 해서 2016년도 15회 마치고요. 저는 또 차 한잔 먹고 2013년, 16년, 14회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강의되면 한 40분 동안 쭉 하려니까 그냥 진짜 신이 다 빠집니다. 에너지 보충하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